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우리는 물리원에서는 공기저항 무시할 거니까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이런 것들이 빠르기만 바뀌어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아이가요. 갑자기 2의 빠르기로 갑자기 아래쪽으로 간대요. 뭐가 바뀌었냐? 그렇죠. 두 번째. 방향만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그래? 빠르기는 안 바뀌는데 방향만 바뀌어. 누가 그러니? 네. 그 뭐라 그러죠? 빠르기는 안 바뀌니까 등속. 그렇지.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그래요. 됐죠? 얘네들이 방향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화는 가지수를 보는 거야.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 있어. 방향만 바뀌는 경우 있어. 그 다음 뭐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뀝니다. 빠르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이렇게 모두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애가 그럴까? 어떤 애가 그럴까? 위로 던졌어요. 보여요? 공을 던지면 얘가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무슨 운동이라고 해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요. 포물선 운동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방향 바뀌는 거 맞죠? 올라가는 동안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져요. 중력과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이니까. 내려가는 동안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집니다. 그래서 방향과 빠르기가 모두 바뀌는 운동입니다. 자, 근데 저 포물선 운동을 거꾸로 그려봐. 그러면 얘가 나오죠? 흉 뭐입니까? 네, 이거 무슨 운동이라고 할까요? 진자 운동이라고 불러요. 됐죠? 얘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보입니까? 네,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다 바뀌는 바이킹 운동이에요. 놀이동산 가면. 됐죠? 이런 것들이 바로 변하고 있는 운동이다. 변하고 있는 운동이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변할 때는요, 여러분들 빠르기만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이야. 방향만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이 맞아. 다 바뀌어도 변하는 운동이 맞아. 공통점 변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안 변하는 운동은 등속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변하는 운동을 뭐라고 할까? 라고 하면 이걸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변하는 운동, 등속도 운동.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놈이 가속도 운동해? 아, 이 새끼 뭔가 변하네. 이 뜻이야. 알겠어? 가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걔가 빠르기가 바뀌는지 방향이 바뀌는지 다 바뀌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속도 운동은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되겠지?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언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내용은 이제 찾아가시는 겁니다. 되겠어? 되겠어?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셔야 되는 속도, 속력이라는 개념, 가속도라는 게 무슨 말인지 변한다는 뜻입니다. 한국말. 알겠어? 이런 것들 정리가 됐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운동은 변하는 운동과 안 변하는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의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저는 등속도 운동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방향 안 바뀝니다. 근데 자, 너네 어제 뭐 했냐? 오늘 아침에 해돋이 들고 왔냐? 어? 근데 왜 이렇게 졸아? 자, 처음에 0초일 때 기준 점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시간마다 물체의 위치를 기준점을 기준으로 재보니까 1초 지났을 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2초 지나니까 4m 먼 곳에 6m, 8m 먼 곳에 가고 있다고요. 거리의 단위 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는 빠르기가 바뀝니까?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겠죠. 됐어. 그래서 첫 번째 0에서 1초까지의 첫 번째 구간, 1에서 2초까지 두 번째 구간, 2에서 3까지 세 번째
구간 3에서 4까지 네 번째 구간에 빠르기가 바뀐 적이 있나 없나 보셔야죠. 안 바뀌었어야 등속도 운동이라고요. 되겠어? 그래서 각각의 구간의 빠르기를 볼 건데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걸린 시간 얼마 동안? 1초 동안 2m 갔어. 그쵸? 그러면 1번 구간의 빠르기, 속력 또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선생님이 속력, 속도 같이 써도 돼요? 네. 얘는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얘는 이 구간의 속력 얼마입니까? 2m/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자, 두 번째 구간도 갈게요. 두 번째 구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갔네. 그러니까 얘도 빠르기가 2m/초인데 됐죠? 세 번째 구간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가요. 자, 이 구간의 빠르기도 2겠죠? 네 번째 구간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 갔습니다. 이 구간의 빠르기도 2입니다. 납득이 되나? 자, 그러니 얘는 각각의 구간을 조사해봤더니 방향도 안 바뀌어 빠르기도 일치해.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등속도 운동 한다는 뜻입니다. 납득이 돼? 이렇게 간 거야. 됐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저런 모습이 나오는 거구나. 같은 시간 동안에 강거리가 똑같구나. 저런 모습이 나오면 등속도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등속도 운동을요. 물리에서의 특징. 물리는 어떤 변화를 뭘로 그린다? 그래프로 그린다.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 등속도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에 익숙해야 물리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니까 0초, 1초, 2초, 3초, 4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는 굳이 안 찍어도 돼요. 됐죠? 그랬을 때 얘 속력은요, 또는 속도는요, 항상 2라고 하는 같은 크기를 가지고 가니까 변화 없죠. 그래서 등속운동은 시간 속도 그래프가 일정 그래프예요. 이렇게 그려줘야 등속입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위치예요. 상상해보세요. 0초, 1초, 2초, 3초, 4초일 텐데 자, 0초일 때는 기준점에 있다가 1초 지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을 지나가겠죠. 여기 있다는 얘기야. 2초일 때는 기준점으로부터 4m 떨어진 여기를 2초일 때 지나가니까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쵸? 자, 3초일 때는 6m인 지점을 지나가니까 요거 만나는 이 지점에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비례 그래프가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등속 운동은 시간에 따라 위치 그래프가 비례 모양이 나오셔야 등속 운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요게 중학교 3학년 때 그래프 고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은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가속도 운동도 표현해보자. 그 중에서 방향이 바뀌는 운동에 대해서는 물투에서 배우세요. 선생님하고는 빠르기가 바뀌는 운동을 물어내서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물체가 점점 빨라지거나 점점 느려지는 빠르게만 바뀌는 운동,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해보자. 히터를 틀어서 눈이 건조해서 그러나? 시야가 가리나?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자, 가속도 운동이요. 자, 가속도 운동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빠르기가 변한다는 얘기니까 옆에 있는 내용하고 뭔가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자,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i는 기준적으로부터 0m, 2m, 그 다음에 3이 안 된다. 6, 12. 자, 패턴 봤어? 패턴 봤어? 얼마일까? 20이라고 하는 거리를 간다고 치자. 그러면 각각의 구간의 빠르기 속도를 구해볼까? 이런 얘기죠. 그죠? 첫 번째, 1번 구간에 걸린 시간 1초 동안 2m 갔어. 그래서 얘는 빠르기가 2m/초야. 됐어. 한 번 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두 번째 구간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4m 갔어. 이 구간의 빠르기 4야. 세 번째 구간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m 갔어.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 6이야. 되겠냐? 네 번째 구간 1초라는 시간 동안에 8m 갔어. 이 패턴 보여드린 거야. 2, 4, 6, 8. 그래서 이 구간의 빠르기 8이야.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린 거죠. 자, 그러니 각각의 구간마다 속력이 2 똑같은 아이와 2, 4, 6, 8. 아, 이 빠르게 바뀌네. 그래서 보여드린 거야. 자, 멘트 연님, 너 안경 안 가져왔어? 안경 원래 안 끼고 응. 칠판 어디까지 보여? 잘 보이긴 해요. 잘 보이긴 해? 네. 근데 눈이 왜 그래? 눈이 어떤데요? 건조해 보여. 괜찮아? 보는데 무리 없어? 네. 괜찮아? 오케이. 자, 그래서 2, 4, 6, 8 이렇게 간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속력이 변해가는 운동이니까 우리는 가속도 운동이 맞단 말이죠. 그러면 속력이 변하네? 그럼 속력 변화량이 얼마야? 이거 보고 싶어. 과학자들은요, 뭔가가 똑같은 것보다 뭔가가 변하면 되게 신나. 이 새끼 왜 변하지? 됐어. 네, 이거 변한 게 얼마야?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속도가 변했단 말이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라고 하는 속도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사실은 속도의 의미하세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죠. 가속도는 뭔지 아세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가속도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가 얼마 바뀌었지? 라고 하는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해서 가속도의 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속도가 2였다가 4로 변했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러면 아빠가 빨리 가고 싶으면 자동차에서 뭐 받니? 엑셀. 그래서 가속도를 엑셀의 약자 A라고 쓴다. 진짜야. 자, 속도를 뭐라 그러냐? 영어로 스피드 또 벨로시티 V. 그래서 V를 쓴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시간은 약자로 타임 T. 위치는 스페이스. 됐어?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아이들도 이렇게 써요. 기록. 똑같아요. 과학기호 똑같습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얘 가속도를 볼 건데 가속도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해요. 변화량 쓰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으로 쓰고 우리 델타라고 읽어요. 의미는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됐어? 속도 변화량 보이냐? 속도 변화량 그죠?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하니까 첫 번째 구간이요 2에서 4로 가는데 몇 초 걸렸어요? 라고 하면 이 구간 시간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1초 동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됐어 2에서 4가 됐는데 변화량 어떻게 구합니까? 변화량은 무조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뺍니다. 처음이란 뜻이야. 제로. 알겠습니까?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면 변화량이 나온다? 그거 시간으로 나눈다. 그러면 2가 4 됐으니까 나중값이 4, 처음값이 2 빼면 2m/s 되겠어? 요거야. 자, 그러면 물리는 어떻게 한다 했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해야죠. 그러면 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야? 2m/s/s. 보여? 어떻게 쓸까? m/s 제곱. 이게 가속도의 반이야. 이해돼?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네요. 라고 읽으시면 돼요. 2m/s 제곱.
알겠습니까? 이렇게 읽는다. 이게 가속도의 다리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은요. 똑같아요. 그래서 구간 시간 그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시면 되니까 2 증가했네. 그러니까 얘도 가속도는 2겠네. 세 번째 구간도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2 증가했으니까 가속도는 2겠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냐? 이렇게 가. 우와!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가속도를 그랬더니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네요. 오케이.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죠. 속도가 똑같이 증가했네. 이런 얘기야. 자,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운동만을 가속도 운동 중에서 우리는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게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게요. 속도가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 그 중에서 속도 변화량이 똑같은 걸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그려봐. 얘도 그려봐. 시간에 따라 이게 이렇게 써도 되나? 시간 타이밍이면 되죠. 가속도의 크기. 시간에 따른 속도. 시간에 따른 위치. 요거 그려보라고. 알겠어? 한번 그려봐. 대충 찍어봐. 어떤 모양이 나올까? 자, 보시면 얘는요. 똑같이 상상해. 0초,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해봐. 가속도는 자, 1초일 때도 2, 2초일 때도 2, 3초일 때도 2니까 2라는 가속도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게 등가속도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속도는요. 0초일 때,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속도는 0이었다가 2였다가 4였다가 6이었다가 8이었다가 2였다가 4였다가 6이었다가 8이었다가 보이세요? 비례 모양이 나와야죠. 그쵸? 자, 근데 너네 수학했다니까 나 물어볼게. 이거 y는 a, x에서 얘 몇 차 함수? 아니? 0차 함수. 기울기가 없잖아. 0차 함수야. 얘 몇 차 함수? y는 a, x, 1 참수야. 그치? 0 참수, 1 참수, 몇 참수? 2 참수 모양이 나와.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1초, 2초, 3초, 이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보면 몇 참수? 0차. 그래서 몇 차?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으로 가요. 자, 근데요. 물리문제 싸그리다 그래프로 푸는 거 알아? 물리문제 다 그래프로 푼다. 자, 물리문제 그래프로 푸는데 꼬맹아, 삔 줘. 야, 남자애들 기본적으로 삔 하나는 들고 다녀야 여자친구 주지 않니? 삔 없어? 머리 하나 꼽자. 삔 없어? 이 새끼들 삔도 없어. 자, 수업하다 보면 머리가 귀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막 그려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뭐 그릴 거냐면 등속운동 그래프 맞게 연결하고 찾아라. 시간에 따라 속도 그래프면 이 모습을 찾아야 되고 시간에 따라 위치 그래프면 이 모습을 찾아야 되지. 됐어? 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이 모습을 찾으려 죽는다. 그죠? 그럼 등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양을 찾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중3 내신입니다. 자, 그랬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등가속도 그래프도 보여드려요. 됐죠? 그래서 등속도 그래프, 등가속도 그래프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물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것들 EBS에서 다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싹이다 그래프가 있어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풀려고 그러면 쉬운 문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너한테 그려서 풀려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가 돼요. 되겠어?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래프 그리는 그 내용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자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기 애들을 가르칠 때도 한 두 달 정도는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프 그려! 그래서 풀어!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 푸는 거 엄청나게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한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럴 때 도대체 그래프에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는 얘기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실제로 이 그래프 보면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 얼마니? 2죠. 이거는 물리가 아니고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는 거야.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야? 보여? 2. 됐어? 네. 보여 안 보여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안과 검사죠. 물리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리는요.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에 있는 값들을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됐어? 근데도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는 건 사실은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에 뭔가가 숨어 있어서 그 숨은 값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장소 몇 군데? 뭐?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 어디? 넓이. 맞아. 또? 기울기. 멋지다. 그래서 그 숨어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계산하라고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하고 넓이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해준 겁니다. 그걸 물리 시간에 적용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게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면적에도 뭔가가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에 기울기에 뭐 숨어 있어? 그래프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면적에 뭐 숨어 있어? 그래프마다 다 다르겠죠. 그걸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암기할 이유도 없고요. 자, 수학 시간에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기울기를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이게 기울기죠. 맞죠?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이게 기울기야.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얘 기울었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겠네요. 얼마예요? 1분의 2. 그래서 2죠. 이거는 수학 시간에 연습을 많이 해서 값은 구해요. 근데 이 기울기에 뭐 숨어 있어요? 를 물어보는 거죠. 기울기에 뭐 숨어 있어요? 그대로 가시면 되죠. X축이 뭐라 했어요? 시간. Y축이 뭐라 그랬어요? 위치. 그래서 위치 변화량.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속도라 그랬죠. 또는 속력이라 그랬죠. 됐어. 그래서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바로 뭘 얘기한다? 속도 또는 속력을 얘기한다. 얘기야. 자, 그럼 꼬맹아. 1초일 때 기울기가 2로요. 요만큼 기울었어. 2초일 때 기울기 얼마? 네, 2분의 4, 2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초일 때 기울기와 2초일 때 기울기 누가 더 커요? 같죠. 3초일 때 기울기 누가 더 커요? 같죠. 그러니까 기울기인 속도가 똑같은 운동 무슨 운동 했단 얘기야? 등속도 운동 했단 얘기야. 속도가 얼마나 똑같다고요? 2. 그래서 속도가 계속 2라고. 알겠습니까? 이 얘기잖아. 이 얘기잖아. 되겠어. 그래프에서는요. 어떤 식의 그래프든 문화생기 뭐든 상관없다.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렇게 구하는 거고 저 의미가 그래프의 기울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항상 속도가 숨어져 있다. 또는 속력이 숨어져 있다. 알겠어? 거짓말. 선생님 시간거리 그래프 이렇게 그렸는데요? 모양이 다른데요? 모양이 다른데요? 그래도 이거 기울기가 속도예요?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그래프의 모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프의 모양하고 전혀 상관없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언제나 기울기야. 언제나 기울기라서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의 모양이 2차 함수 모양이 나오던 1차 함수 모양이 나오던 기울기는 무조건 속도야. 알겠어? 모양 상관없어. 자, 그럼 선생님 1초인 순간의 속도 얼마예요? 됐어? 라고 하는 1초인 순간의 속도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1초인 순간의 속도는요. 1초 딱 그래프에다 찍었을 때 이거 지나는 접선 기울기 그리시면 이게 1초인 순간의 순간 속력이에요. 됐죠? 자, 3초인 순간의 속력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3초인 순간의 순간 속력 얼마입니까? 3초를 찍어. 그걸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이게 3초에 됐어. 순간 속력이야. 자, 그럼 보세요. 얘는 점점 속력이 뭐 해주고 있니? 빨라지고 있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1초일 때 속력보다 3초일 때 속력이 더 크죠.
맞습니까?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시간거리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가 순간속력이다. 나는 선생님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력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순간속력도 있지만 평균 속력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평균 속력 또는 평균 속도는 0초부터 3초까지라고 했으니까 0초 찍어 여기 3초인 그래프 찍어 여기 그거 연결한 구간 기울기 이게 평균 속력이야. 알겠어?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숨어 있어. 알겠습니까? 어쨌든 기울기가 속력이다. 접선 기울기 구하면 순간 속력이고 구간 기울기 구하면 평균 속력 나와.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있네. 아, 그거 맞네. 이런 거야. 알겠어? 선생님, 얘도 기울었어요? 오케이. 요 기울기 뭘까? 얘도 기울었네. 요 기울기 뭘까? 가족. 그렇죠. 누가 얘기했어요? 손. 자, 이걸 한 번에 얘기하는 친구도 거의 없습니다. 자, 얘 기울기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다. 되죠?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가속도가 숨어있어요. 맞습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가속도가 숨어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보면 빨리 봐. 자, 1초일 때 기울기가 커, 2초일 때 커, 3초일 때 커? 같아요. 그러니까 등가속도지. 알겠어? 이 얘기잖아. 이 얘기잖아. 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기울기요. 됐죠? 네, 1분에 뭐 얼마 주면 그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게 가속도야. 그래서 가속도가 똑같네? 등가속도 운동 맞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 하겠어?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언제나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 숨어 있으니까 그래프마다 각각의 기울기가 뭔지를 생각하자! 생각하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적에도 뭔가가 숨어있다면서요? 네, 숨어있어요. 기울기에도 뭔가가 숨어있는 것처럼 면적에도 뭔가가 그래프 안에 숨어있더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면적을 딱 잘라서 이 면적을 구하면 이 안에 있는 그래서 물리량이 어떤 걸 의미해. 그러니 이 면적이 3 곱하기 2에서 6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6이 뭘까? 이걸 찾아낼 수 있다고요. 됐어. 수학 시간에 배웠죠. 면적 구하는 방법. 면적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수학 시간에. 초딩 때 있잖아. 초딩 때. 초딩 때. 가로 곱하기. 그렇지. 내 새끼들아. 가세. 이거 하라고 했잖아. 됐어. 가로가 뭐야? X축. 세로가 뭐야? Y축. X축과 Y축의 곱이 면적입니다. X축과 Y축의 곱이 면적이잖아요. 그러니 이 면적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하면 얘 X축이 뭔데? 시간. Y축이 뭔데? 그냥 곱해봐. 뭐라? 이동거. 네, 이게 바로 이거. 됐어.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그 시간 동안에 간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얘기한다. 납득해라.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얘기한다. 그럴 거면 1초 동안에 간 거리 얼마입니까? 1초로 잘랐을 때 1초의 면적 구해. 얼마? 2. 여기 써있잖아요. 됐어. 2초 동안에 간 거리 구해. 4. 여기 써있잖아요. 됐어. 3초 동안에 간 거리 얼마? 6. 써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걸 그래프 안에 다 넣은 거야. 알겠습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가 얘는 또 이렇게 생겼는데 모양 상관없다 그랬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이면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항상 이동한 거리를 얘기해요. 이동 거리. 여기서는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고요. 저기서는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프 모양에 따라 삼각형 넓이 구하든지 사각형 넓이를 구하든지 넓이 구하는 방법만 달라지는 것 뿐이죠. 면적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프 모양은 상관없어요. 그러면 요것도 넓이가 있네? 요 넓이는 뭐야? 그렇죠. 얘는요. 면적이 AT예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 했으니 이걸 넘기시면 AT가 되거든요. 그래서 면적은 속도 변화량이 된다. 알겠습니까? 2야. 자, 1초일 때 속도 얼마 증가해? 얼마 배웠어? 2. 그래서 처음보다 속도가 이만큼 증가한 거야. 이해돼? 자, 2초 동안 속도 변화량. 그래서 2초 동안이니까 2칸 간 거야. 2초 동안의 속도로 4 증가했어요. 알겠어? 네. 3초 동안의 속도 증가량 얼마?
그러니까 3초니까 색감 가는 거지. 한 칸, 두 칸, 세 칸. 됐어? 그래서 처음보다 속도가 6 증가했어. 이런 뜻이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러니 굳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프에 다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푸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요. 모든 그래프는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다. 그 숨어있는 게 뭔지와 그 값을 정확하게 구하는 연습들이 물리에선 필요하다는 거죠. 되겠어? 이런 거. 그래서 그래프랑 친해지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원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다. 물리원에서는 무슨 운동밖에 안 한다? 등가속도 운동밖에 안 한다. 물리원에서 배우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고요. 중3 때 배우는 운동은 등속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중3 때 배우는 건 등속도 운동,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배우는 건 등가속도 운동. 이거 배운다고요. 됐죠?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물리원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등가속도 운동 그래 보고 더럽게 많아. 자, 필요 없어. 우리는 거짓말 못해서 하나만 씁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원을 풀 때요. 그래프 하나만 잘 가지고 놀면 돼요. 그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만 잘 가지고 노시면 모든 문제 다 풀려요. 됐죠?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얘네 속도가 있었다. 맨 처음에 속도는 2m/s다. 뭐 그렇게 생각해봐. 자, 그랬을 때 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냐? 그렇지, 가속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야. 면적이 뭐라 그랬냐? 거리, 변이 이런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하나의 그래프 안에 시간도 있어, 거리도 있어, 속도도 있어, 가속도도 있어. 그러니까 얘를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시간 속도 그래프만 가지고 노시면 된다. 시간 속도 그래프만 제대로 그리고 가지고 놀 수 있으면 그 물체의 매 순간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이제 물리는 해석하는 거고요. 해석하기래요. 자, 2m/s가 한국말로 무슨 뜻이냐? 1초에 그렇죠. 얘는 1초에 2m씩 간다 이 뜻이야. 그런 뜻이야. 1초에 2m씩 가 그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3초에 몇 미터 갈게? 6m. 네. 이걸 여러분들이 거속시라는 걸 외울 필요가 있니? 없죠. 물리에서의 공식은요. 이해력이 더럽게 떨어지는 새끼들을 위해서 공식을 던져주는 거야. 이해하는 애들은 공식이라는 게 필요 없죠. 과학자들은 공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용하고 쓰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고 너네들은요. 공식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나중에 공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런 식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2m/s라고 하면 어떤 값을 주면 아하 이 새끼 1초에 2m씩 간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3초는 6m 가겠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10m 갈 거야. 몇 초 필요하겠니? 그렇죠. 그래서 거속시라는 거에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간 거야. 되겠지? 그러면 3m/s 제곱이 한국말로 무슨 뜻이겠니? 가속도가 3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가속도 3m/s 제곱도 해석해보자. 이건 무슨 말이니? 얘는 3m/s/s죠. 1초의 속도가 얼마씩? 30 변해요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가속도는 1초에 속력이 얼마씩 바뀌는지를 나타낸 거다. 1초에 속도가 30 됐어? 변해요 라는 뜻이야. 30 빨라질 수도 있고 30 감소할 수도 있고 우리는 30 빨라지는 그래프라고 치자. 자, 30 빨라져요 라는 거죠. 그럴 거면 3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 증가하니? 9 증가하니. 1초의 속도가 30 증가하니까 3초 지나면 9 증가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면 속력이 12 증가하려면 몇 초 걸려야 되니? 4초 걸리죠. 라는 얘기를 네 머리에서 이미 다 해석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해석한 걸 공식으로 만들어볼까? 이 불안한 숫자 어떻게 만들었어? 3 곱하기
3.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12? 3 곱하기 4죠. 이 3이 뭘까요? 가속도죠. 됐어. 3이랑 4가 뭘까요? 시간이죠. 됐어. 가속도에서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나오죠. 됐니? 그걸 단지 공식으로 써놓은 거라고요. 됐죠? 그걸 공식으로 써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AT라는 게 속도 변화량이다. 됐죠? 이거야. 근데 너는 네 머리에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이 모습이 되더라. 그래서 가속도라는 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가속도의 의미는 1초의 속도가 얼마씩 변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처음 속도는 v0라고 합니다. 가속도가 3이라고 칠게요. 아, 이 새끼의 속도가 1초에 30 변해야 되는 거구만. 시간이 2초 지났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 2초 지난 후 저는 처음 속도에서 2초 지나면 나중 속도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싶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처음 속도가 v0일 때 첫 번째 나중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면 당연하죠. 처음 속도에서 속도가 늘어난 만큼 더하면 되겠죠.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면 속도 늘어남을 찾으면 되죠?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도 변화량 그렇죠. 속도 변화량 h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무조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하면 된다. 어때? 맞아? 이게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이 책에 대문짝만 이렇게 써있는 거야. 알겠어?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이 책에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은 게 너무나도 사실은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를 더하면 되지. 그럼 나중 속도지. 알겠어? 그 속도 변화량이 AT인 거 맞지? 하겠냐? 이거를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처럼 모든 책 물리 원에 그래서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다. 얘는 다 알아. 알겠어?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는 맨 처음에 속도가 2고요. 가속도가 3이고 시간이 2초니까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 게 6이니까 나중 속도 얼마 되니까 8. 알겠습니까?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여기에 속도가 8이구나. 이게 나와요. 됐니? 저는 공식 안 좋아합니다. 생각해요. 왜죠? 가속도가 3이라는 얘기는 1초의 속도가 30 증가하니까 2초 지나면 6 증가해. 그래서 처음 속도 2에서 증가하는 6을 더하니까 8돼.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런 얘기. 두 번째가. 그럼 2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야? 2초 동안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 하자고요. 간거리를 구하려면 저 그래프에서 어디 있는데? 그렇죠. 넓이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처럼 사다리꼴 넓이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물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 자, 물리하는 사람들은 삼각형과 사각형 넓이밖에 못 구해. 보이냐? 그래서 얘는 간거리가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야. 알겠어? 간거리는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면 돼. 이게 공식이야. 그 책에 대문짝만 이렇게 나온 두 번째 공식이 이거야. 됐어? 사각형 넓이 구하자. 이거 뭐지? T. 이거 뭐지? 이거 뭐지? V0. 그래서 V0 T가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다. 삼각형 넓이 구할 건데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앞에 뭐부터 해야 돼? 2분의 1. 맞냐? 삼각형이잖아. 자, 밑변 곱하기 높이 해봐. T 곱하기 AT. 그럼 뭐야? AT 제곱. 이거라고. 되겠어. 이게 공식이래. 이게 공식이래. 얼마나 어이없어. 되겠죠? 간거리 구하는 방법은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알겠어? 네. 이렇게 된다. 자, 근데 선생님 시간 속도 그래프의 모양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무슨 넓이만 구하면 돼? 사각형 넓이만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V0 T만 하면 돼. 맞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무슨 넓이만 구하면 돼?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2초고 여기 속력 안 가르쳐줘! 여기 가속도가 3이야!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1. 됐어? AT 제곱이니까 됐어? 3 곱하기 4를 제곱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삼각형 넓이 나와. 알겠냐? 왜? 이게 T고요. 속도 변화량이 얼마지? AT. 이게 AT잖아. 속도 변화량이.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AT야.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되겠어? 네.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나중 속도는 그냥 AT야. 그래서 삼각형 넓이만 보면 돼. 2분의 1 AT죠. 알겠어?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삼각형이면 이 공식만 쓰면 돼. 삼각형이면 이것만 쓰면 돼. 근데 얘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돼. 알겠어? 오케이. 다른 얘기야.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도 공식에 집어넣으려도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된다? 시간이야. 시간을 알아야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이가 저기서 여기까지 막 내려오는데 몇 초 걸렸는지를 문제를 아무리 많이 읽어봤자 시간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없고 이 공식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세 번째 공식입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얘를 시간으로 정리해. 별거 아니야. 이걸 각각의 시간항에 대입해서 정리. 그거 한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선생님은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을 때는 방법이 없어. 그냥 저걸로 풀어야 돼. 됐어.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 문제를 쭉 읽었는데 시간이 안 나왔어. 그럼 뭐 쓰라는 거야? 3번 공식 쓰라는 얘기야. 됐어. 문제를 쭉 읽었는데 시간이 안 나와 있어. 3번 공식 쓰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보면 실제로 3번 공식 써도 되는지 이게 됐어? 정확한 건지 알아봐야죠. 됐어?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은 간거리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네요. 얘 간거리 얼마냐? 처음 속도 2, 나중 속도 8, 2초 동안 간거리 이거죠. 구해요. 얼마? 간거리가 얼마일까? 졸지 마! 요것만 하고 잠깐 끊어줄게. 간거리가 얼마일까? 자, 물어본 한 바퀴 돌린 오빠들 빨리 안 하냐? 간거리가 얼마일까? 얼마일까? 시간이 좀 걸려. 빨리 해. 간거리가 얼마일까? 제대로 안 하냐? 간거리가 얼마일까요? 빨리 해. 나왔죠? 10입니다. 근데요, 저거 손 하나 안 건드리고 10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10 나와요. 됐어? 근데 눈으로 풀어도 10 나와요. 너네 거속시에서 거리 어떻게 구하라고 맨날 외웠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왜 쓰고 지랄이야? 알겠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왜 써? 이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가르쳐준 것 뿐이야. 이거 왜 써? 이렇게 구하라며. 이렇게 해. 이때 이 속력이 뭐 해야 되니? 선생님 쟤는 속력이 2부터 8까지인데 뭐 집어넣어야?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무조건 그 구간의 평균 속력만 알면 속도가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없어. 평균 속도만 안다면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곱하면 간거리가 나와. 알겠어? 그럼 선생님 제 평균 속도 얼마인데요? 평균 속도 얼마인데요? 라고 하면 자, 평균 속도는요, 쟤처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력은요, 무조건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정확하게 가운데가 평균 속력이야. 알겠어? 그게 평균 속력이야.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된다. 반띵 정신. 알겠으니까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그게 바로 평균 속도야. 그러면 저의 처음 속도가 얼마였어? 2. 나중 속도 얼마였어? 8. 더해서 반띵 평균 속력 얼마? 얼마? 5야 5. 됐어.
그럼 평균 속도가 5니까 5에다가 걸린 시간 2초 곱해봐. 처음부터 10이었어. 삼각형, 사각형 넓이 안 구해. 되겠어? 우와. 평균 속도가 5였다고? 처음 속도가 2. 나중 속도가 8. 정확하게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5. 그래서 5를 잘랐을 때 보면 이 사각형 넓이가 너네가 구한 삼각형에다가 사각형 더한 값이랑 똑같아. 왜? 기하 배웠잖아. 여기 튀어나온 이게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 구하면 된다고. 언제나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평균 속도만 알 수 있으면 평균 속도에다 걸린 시간 곱해.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에다 삼각형 붙이는 거랑 똑같아. 알겠어? 튀어나온 삼각형 이 넓이가 언제나 여기에 합동으로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한다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무조건 평균 속도 구해라. 평균 속도 구하면 그 평균 속도로 시간을 곱해서 간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적었습니다. 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 곱하기 가속도 얘는 3이라고 줬으니까 3 곱하기 이동거리 10 요거 한 값씩 나중 속도 제곱 나중 속도 얼마? 8 그거 제곱하면 64 처음 속도 제곱 4 빼봐 이거 빼면 얼마? 60 이거 곱하면 얼마? 60 반드시 같아요. 알겠어? 자 그래서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3번 공식이고요. 3번 공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다. 그리고 간거리를 구할 때 이렇게도 구하지만 원래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게 맞다. 그래서 원래는 이동거리는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서 이동거리를 구하는 이 방법을 물리원에서는 주로 쓴다. 알겠어? 네,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 줘야 되니까 세 가지 공식을 보여가 드린 거지만 사실은 이 공식의 의미는 너네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등가속도에서 쓸 수 있는 공식들 세 가지. 됐어? 그리고 문제를 적용할 때 간거리는 이렇게 구하자. 그리고 3번 공식은 시간이 나와 있지 않은 문제를 풀 때 쓰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끌어드릴게요. 지금 몇 분? 3시 36분. 자, 10분만 끌었다 갈게요.